조사님들, 만약 제가 여러분이 얼음 위에서 살금살금 걸어 다닐 때마다 사실은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낚시계의 가장 오래된 믿음 중 하나에 정면으로 도전할 겁니다. 바로 겨울 물고기는 소음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절대 정적을 두려워한다는 충격적인 가설에 대해서 말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입질이 뚝 끊기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조용히 해라. 물고기 다 도망간다. 이 말은 겨울 낚시의 제1계명처럼 여겨졌죠. 꽁꽁 언 호수는 워낙 고요한 곳이니 작은 소리도 크게 증폭되어 물속까지 전달될 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얼음 위에서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낚시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조과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입질 한 번 받지 못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정숙기라는 원칙이 문제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물속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 중에서처럼 소리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은 공기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이건 소리가 물속에서 4배 이상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소리가 똑같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얼음 위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 같은 고주파 음역대의 소리는 얼음과 눈층에 의해 상당 부분 흡수되거나 반사됩니다. 즉, 물고기에게는 그냥 웅걸거리는 배경소음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얼음 위에 낚시 장비를 쿵하고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저주파의 강한 충격음은 다릅니다. 이런 소리는 얼음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에 강력한 진동을 전달합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 집 벽을 큰 망치로 치는 것과 같죠. 당연히 물고기들은 이런 갑작스럽고 강력한 진동에 놀라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소음은 말소리가 아니라 충격음이라는 사실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격음만 내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소음의 중요성입니다. 겨울의 호수가 완벽하게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귀에만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물속 세상은 결코 완벽한 무음 상태가 아닙니다. 얼음 밑에서는 미세한 물의 흐름이 계속되고 얼음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뚜둑하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수중 생물들이 움직이며 내는 작은 소리들, 물풀이 스치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 일종의 백색 소음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들이 평생을 들어온 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소리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소음은 물고기에게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이제 우리가 얼음 위에 도착해서 극도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작은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자연스러운 소음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침묵은 물고기들이 평소에 듣던 백색 소음을 갑자기 덮어버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있다가 갑자기 방음 스튜디오에 들어간 것과 같은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방금까지 들리던 모든 소리가 왜 갑자기 사라졌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안정감보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침묵이 평온이 아니라 위협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포식자의 사냥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먹잇감에 접근할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몸을 낮춰 다가갑니다. 숲속의 맹금류가 하늘에서 먹이를 낚아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야생에서 갑작스러운 침묵은 곧 포식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작은 동물들이나 새들이 포식자를 발견하면 일제히 울음소리를 멈추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 자체가 다른 동물들에게 위험하다, 숨어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들도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생존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은 근처에 자신을 노리는 위험한 존재, 즉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음판 위에서 완벽한 정숙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런 포식자의 침묵을 흉내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은 낚시꾼의 존재를 직접 보거나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환경의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통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측선을 통해 미세한 진동과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물고기에게 소리의 부재는 소리의 존재만큼이나 큰 정보입니다. 평소에 계속 들려오던 미세한 자연의 소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먹이 활동을 멈추고 숨을 곳을 찾거나 그 자리를 즉시 떠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미끼를 코앞에 들이밀어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진 물고기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를 막 시작했을 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주변이 좀 소란스러워질 때 입질이 살아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옆자리 조사님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거나 가끔씩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뜸하던 입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흔히 물고기가 경계심을 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침묵 가설에 대입해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도착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침묵이 물고기들을 긴장시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존재가 위협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소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즉, 물고기들이 우리의 소음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 소음이 더 이상 포식자의 침묵이 아닌 새로운 환경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경계심을 풀고 다시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음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시끄럽게 떠들고 일부러 쿵쿵거리며 소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음은 여전히 물고기를 놀라게 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얼음 구멍을 뚫고 나서 뚫개를 얼음 위에 쾅 하고 내려놓는 행위, 낚시 가방이나 태클박스를 거칠게 다루는 소리 등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들은 자연적인 소음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 신호로 전달됩니다.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침묵에서 갑자기 큰 소음이 나는 것도 나쁘고 자연스러운 소음이 있다가 갑자기 완전한 침묵이 찾아오는 것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포식자의 침묵이 아니라 배경 소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나 바위처럼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낚시 자리에 도착했다면 처음부터 극도로 조용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상적인 수준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피해야 하지만 부드럽게 걷고 장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옆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음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은 일관되게 발생함으로써 물고기들에게 새로운 배경 소음으로 인식될 시간을 줍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꾸준히 존재하는 소리는 위협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주기적인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분에 한 번씩 아주 가볍게 발을 구르거나 낚싯대를 살짝 톡톡 건드려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약하고 주기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주변의 작은 생물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신호는 오히려 호기심 많은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베테랑 얼음 낚시꾼들은 의도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어 물고기의 주의를 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며 과도한 소음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침묵의 역설은 특히 수심이 얕은 곳에서 낚시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심이 얕을수록 물고기들은 상부의 변화, 즉 얼음 위의 상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깊은 수심에서는 소리나 진동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 전달되지만 얕은 곳에서는 거의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심 2m에서 3m권의 얕은 곳에서 붕어를 노리고 있다면 완벽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최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침묵의 영역이 물고기들에게는 거대한 포식자가 머리 위를 맴도는 것과 같은 공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일정한 강역으로 작은 소리를 내어 당신의 존재가 위협이 아님을 알려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가설은 다른 낚시 장르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류 낚시에서 낚시꾼들은 물소리에 자신의 소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조용한 소세러에 접근할 때는 어떨까요? 인기척을 완전히 죽이고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돌멩이를 상류에 던져 자연스러운 파장을 일으킨 뒤 캐스팅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낚시꾼의 접근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상황 변화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역시 완벽한 침묵이 오히려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고기의 청각과 측선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네이알을 통해 소리를 듣는 것 외에도 몸통 옆에 있는 측선, lateral line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물의 미세한 압력 변화와 진동을 감지합니다. 이 측선은 매우 예민해서 멀리서 다른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 먹잇감이 꿈틀거리는 것, 그리고 포식자가 접근하며 만들어내는 물의 압력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물고기는 듣는 것과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변의 모든 자연스러운 진동과 파동이 갑자기 0~0이 되는 상태는 측선에게 매우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감각이 갑자기 차단되는 암흑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하라는 말이 정설로 굳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충격음의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일 겁니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끌다 넘어뜨리거나
뜰채를 떨어뜨리는 등 큰 소리를 냈을 때 입질이 뚝 끊기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이런 명확한 인과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소음은 나쁘다 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충격음과 일상적인 소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하나의 적으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리의 종류와 패턴에 따라 물고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소음 자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드는 모든 행동입니다. 다음 출조 때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처럼 완벽한 정숙을 유지하며 낚시를 하는 구간과 의도적으로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아주 작은 소리를 주기적으로 내보는 구간을 나누어 조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날의 수온, 기압, 물고기, 활성도 등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실험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낚시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 출조에서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 명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예민하게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만약 그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가 오히려 물고기들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고성방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으로 삼가야겠지만 일상적인 대화 소리까지 막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모두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침묵에 빠지는 순간 물고기들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입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유무가 아니라 그 소음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게 있습니다. 빙어 낚시를 예로 들어봅시다. 빙어 낚시터는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도 빙어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만약 물고기가 모든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도망간다면 이런 곳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그 시끄러운 소음이 빙어들에게는 이미 안전한 배경 소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뒤섞여 특정한 위협 신호로 구분되지 않는 백색 소음 상태가 된 것이죠. 오히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낚시를 할 때 당신이 내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더욱 도드라져 물고기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주변 환경과의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이면 입질이 갑자기 끊겼을 때의 대처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입질이 뚝 끊기면 우리는 미끼를 바꾸거나 채비를 교체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직전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꾸거나 낚싯대를 살짝 움직여 작은 파동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물속에 보내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존의 방법에 더해 시도해볼 수 있는 새로운 카드 하나가 생기는 셈입니다. 자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은 나쁘고 침묵은 좋다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실제로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음은 위협이 되고 어떤 소음은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평온을 의미하지만 어떤 침묵은 죽음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낚시꾼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세가 우리를 더 나은 낚시꾼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완벽하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단영안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모든 어종,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종의 특성에 따라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물속 상황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예민한 대형어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침묵이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조용히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어떤 소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더 능동적인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겨울 낚시의 성공은 소음과 침묵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목표는 완벽한 무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경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음으로 물고기를 놀라게 해서도 안 되지만 부자연스러운 침묵으로 물고기를 긴장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부드러운 소음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얼음 위에 서실 때는 이 침묵의 역설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발소리, 당신의 숨소리,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낚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낚시꾼들 사이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던 정숙기라는 원칙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제는 소음 자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부자연스러운 침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 즉 완벽한 침묵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실제로는 물고기에게 지금 내 주변에 포식자가 숨어 있다는 최악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세상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반전 아닌가요?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 낚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음 위에서 입질이 없을 때 채비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너무 유령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낚시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침묵 가설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번 제대로 토론해봅시다.